50대 노후 준비 지금 안 하면 파멸이다. 당신의 인생을 구할 마지막 경고. 50대에 접어들면 시간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노후가 성큼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간이 좀 있다며 노후 준비를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너그럽지 않습니다. 이 글은 50대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겪게 될 위험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법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는 파멸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례일 준비 없는 50대 가장의 파산 위기. 씨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30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해오면서 늘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고 자녀 학자금 대출도 어느 정도 해결했으며 내 집 마련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년퇴직 때 퇴직금으로 뭐든 해결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전부였죠. 그러나 퇴직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예상했던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었고 자녀의 결혼과 그에 따른 비용이 불어났습니다. 씨는 예상보다 빠르게 저축을 고갈시키기 시작했고 노후에는 아내와 함께 근근히 살아가는 수준이 될 거란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퇴직 후에도 씨는 작은 일자리나마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미룬 결과 그는 60대에 접어들어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결국 은퇴 이후에도 편하게 쉬는 대신 힘들게 노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마음의 여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례이 아니란 대처로 인해 가족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 B씨. B씨는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후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퇴직금이 크게 들어왔고 그동안 저축해둔 돈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B씨는 명예퇴직 후에도 과소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여행, 고급 외식, 명품 소비를 이어갔고 일상적인 생활비는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그동안 모아둔 자금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 없이 자금을 소진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고 자녀들의 교육비나 결혼자금 지원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B씨는 결국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며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불편해졌습니다. B씨의 실수는 바로 지금의 소비 패턴이 노후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노후를 계획했어야 했지만 눈앞의 즐거움에 빠져 장기적인 미래를 간과한 것입니다. 사례 3 작은 차이로 큰 차이를 만든 C씨. 반면 C씨는 50대 초반에 명확한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C씨도 대기업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월급 생활을 해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50대 초반부터 퇴직 후에 자금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별도의 노후 자금으로 묶어두었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에 대한 무리한 시도를 피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자 전략을 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생활비를 절감할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적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생활 방식을 도입했고 취미 생활을 통해 무료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C씨는 60대에 접어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불안감에서 벗어나 즐겁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교훈을 실감하며 지금도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50대에 지금 당장 해야 할 노후 준비법. 이제 구체적으로 50대에 시작해야 할 노후 준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행동한다면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있을 때 적립하라. 퇴직 후 수입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현재 일하고 있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지금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마치 비상금처럼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2. 소비 습관을 바꿔라. 지금부터라도 소비를 줄여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현재의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비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취미 생활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위험 분산을 통한 투자. 노후를 대비한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고수익을 노리다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큰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펀드나 연금 상품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4. 건강관리도 노후 준비의 일환이다.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이 궁극적인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노후는 파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50대의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는 절망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도 준비를 미룬다면 그때는 정말로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세요. 노후의 안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50대 노후 준비 지금 안 하면 파멸이다. 당신의 인생을 구할 마지막 경고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50대에 들어서면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어. 또는 노후 준비는 다음 달부터 해도 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달이 오면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은 50대에 맞이하는 현실과 지금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이 경고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노후는 그야말로 파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고통을 겪는 어씨의 사례. 어씨는 55세에 접어들면서 슬슬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준비가 너무 막연했다는 데 있습니다. 퇴직금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생활비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퇴직을 하고 나니 퇴직금은 예상보다 적었고 집안의 대소사가 겹쳐 저축해둔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어씨는 막연히 내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60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고 생활비가 고갈된 상태에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후 준비를 미룬 대가였습니다. 50대의 노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씨처럼 경제적 파산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대비가 없었던 B씨의 실패. B씨는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하며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돈이면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목돈으로 무리한 소비를 이어간 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구입하며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죠. 2년이 지나면서 그 목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다 자녀의 결혼 비용까지 겹치며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후가 시작되자 연금만으로는 더 이상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점차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B씨의 가장 큰 실수는 현재의 소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이제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현실적으로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B씨처럼 노후에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대비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를 맞이한 C씨의 이야기. C씨는 같은 나이에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 전부터 그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노후 자금으로 따로 저축해 두었고 소득이 있을 때부터 생활비 절감에 힘썼습니다. 특히 그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C씨는 50대 초반부터 여행이나 명품 소비 대신 가성비 좋은 취미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줄이면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이 가능해졌죠. 뿐만 아니라 C씨는 분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는 한꺼번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대신 안정적인 연금 상품이나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불안감 없는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대부터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50대 노후 준비의 핵심 전략.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씨, B씨, C씨의 사례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노후 준비는 50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50대에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준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퇴직 전부터 소비 습관을 바꾸자.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현재와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미리 들여야 합니다. 현재부터 생활비 절감 계획을 세우고 명품 소비나 고급 외식 같은 지출은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라. 50대라면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큰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50대에는 퇴직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취미나 부업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건강관리가 곧 자산이다. 노후 준비는 단지 돈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50대에 접어들었다면 건강관리 역시 노후 준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미리 자산을 관리하고 분산하라. 노후 자산을 한꺼번에 고위험 투자에 몰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C씨처럼 자산을 분산시켜서 안정적인 곳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경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50대가 노후 준비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노후는 B씨처럼 큰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노후를 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회는 줄어듭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50대,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인생이 끝장난다. 당신을 구할 마지막 노후 생존 매뉴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50대가 넘어가면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50대는 아직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느냐고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시간은 냉정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에 당신이 후회할지 아니면 웃고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50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후 준비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를 3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늦게 시작해도 성공한 정 씨의 이야기. 정 씨는 52세에 처음으로 자신의 노후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정년퇴직 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너무 바빠서 노후 준비는 나중으로 미루곤 했죠.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니 퇴직이 눈앞에 다가왔고 그제서야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정 씨는 늦었지만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연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썼던 지출도 줄이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찾아봤죠. 처음엔 막막했지만 자산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정 씨의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였습니다. 늦지 않았구나. 50대에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정 씨는 비록 노후 준비를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어 놓고 퇴직 후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50대 중반에라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사례 2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다짐한 김 씨의 결단. 김 씨는 48세에 작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그 이후로는 알바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겨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초반이 되니 김 씨는 다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정말 끝이다. 그래서 김 씨는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솔직하게 직면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큰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지만 꾸준히 저축하고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출을 줄이며 저축에 집중했죠. 김 씨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는 소액 투자를 통해 작은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씨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결단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죠. 사례 3 준비된 자만이 노후를 즐긴다는 박 씨의 성공 스토리. 박 씨는 45세부터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 사람입니다. 50대가 되기 전 그는 이미 주택을 완전히 상환하고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일찍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박 씨는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55세인 박 씨는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퇴직 후에도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돈이 있습니다. 만약 박 씨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는 불안에 떨며 노후를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위에서 소개한 3가지 사례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0대라는 시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부터 건강 관리, 여가 계획까지 노후 준비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소득과 자산을 점검하고 연금 계획을 세우며 건강한 삶을 위한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돈만이 노후 준비의 전부는 아닙니다.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0대가 된 당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의 준비가 당신의 60대와 70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50대, 당신의 인생이 걸린 결정적 순간, 지금 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 앞서 이야기한 3가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50대는 늦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3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단계별로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라.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50대라면 우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부채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꼼꼼히 분석해 보세요.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현황을 직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례에서 소개된 정 씨가 자신의 자산을 점검한 후 새롭게 계획을 세운 것처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월급이나 연금뿐 아니라 대출 상환액, 생활비, 취미생활에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계산해 보세요. 재정적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가계부 쓰기가 있습니다. 가계부는 단순한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비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부채 상환 계획을 세워 빚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먼저 갚아 나가는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60대에 접어들기 전에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금과 추가 소득을 설계하라.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만들기. 50대에 접어들면 연금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 의지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 씨가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추가적인 소액 투자나 부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산을 불리기 위한 소액 투자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적금이나 예금만으로는 충분한 이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충분한 정보 수집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활용해 부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0대 이후에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처럼 유동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두면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 몸이 자산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준비에만 집중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준비가 무의미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다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 씨처럼 50대에 이미 노후 준비를 철저히 끝낸 사람도 결국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운동 습관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건강에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으므로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습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곧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자산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기가 바로 50대입니다. 그러니 체력과 건강 관리는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준비 사항입니다. 결론, 이제 당신이 나설 차례. 지금까지 50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후 준비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자산을 점검하고 연금과 소득원을 설계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50대에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작업들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면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전략들을 실행에 옮겨야만 합니다. 50대는 단순한 인생의 마무리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루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자신을 위해 오늘 바로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은퇴하면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회사원 시절 열심히 일해온 우리가 드디어 55세에 은퇴를 맞이하면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겠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55세 은퇴한 회사원, 시골서 자급자족하다, 결국 병원 신세에. 은퇴 후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처럼 아무리 낭만적인 꿈이라 해도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큰 고통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 왜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중요한지, 또 어떤 선택들이 우리를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로 이끌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1. 은퇴 준비, 단순한 자금 마련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대부분 은퇴하면 자급자족, 전원생활, 자연 속에서의 힐링 등 낭만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삶은 여전히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다니게 마련입니다. 한 예로 55세에 은퇴한 한 회사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례 1. 은퇴 후 시골 자급자족의 함정. 김모 씨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55세에 은퇴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골 전원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의 번잡함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도 키우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시골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잦았습니다. 둘째, 도시에서의 소득이 끊기자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생기면서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셋째, 외부와의 연결이 끊기면서 사회적 고립감이 심해졌고 결국 건강 문제로 이어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돈만 모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준비는 물론 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등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은퇴 후 삶, 현실적인 기대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 은퇴 준비를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향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쉬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스스로의 관리와 계획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2. 재정 관리와 건강 관리의 중요성. 박모 씨는 60세에 은퇴한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부터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며 꼼꼼하게 재무 계획을 세웠고 건강 문제에도 미리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과 사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도시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시 생활의 편의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단기적 지출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유지하며 은퇴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박 씨의 사례는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며 낭만만 부풀리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은퇴 후 재취업과 새로운 도전, 선택의 기로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은퇴 후 재취업이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입니다. 모두가 은퇴 후에도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일을 찾거나 혹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재정적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재취업에 도전하다 만난 현실. 이모 씨는 59세의 대기업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재취업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재취업을 위해 준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급변하는 사회에서 금세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재취업 후에도 이전의 삶처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경제적 불안이 증폭되었습니다. 이 모 씨의 경험은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나 새로운 도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시장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결론 은퇴 후 선택, 철저한 준비가 더해져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여유와 자유를 누리는 시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는 새로운 도전이자 동시에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재정 준비 은퇴 전부터 예상되는 지출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 관리, 꾸준한 운동, 정기 검진, 건강한 식습관 등으로 은퇴 후의 삶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연결, 가족, 친구, 동호회 등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예방해야 합니다. 자기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 재취업 대비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준비들을 철저히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때 꿈꾸던 전원 생활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은퇴 준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작은 힌트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준비하고 선택하는 현명한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팁과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앞서 말한 사례들처럼 은퇴 후의 생활은 준비되지 않은 선택 한 번에 인생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대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4. 전원 생활에 뛰어들기 전 꼼꼼한 준비가 필수. 은퇴 후 전원 생활에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자연 속의 힐링만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원 생활은 도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여러 도전과 책임을 동반해요. 생활 인프라 점검 시골이라고 해서 모든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시설, 대중교통, 생활 편의점 등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할 지역의 인프라를 미리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과 경험 습득, 직접 채소를 재배하고 가축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이런 경험이 부족하다면 은퇴 전에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제적 안정성 확보, 시골로 이주한다고 해서 생활비가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상금 마련과 함께 예상 가능한 지출 항목들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전원 생활을 시작한 씨의 경우 초기에는 모든 게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점차 의료시설 부족과 예상치 못한 농작물 실패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급증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씨는 결국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에너지 모두 큰 손실을 보게 되었죠. 5. 은퇴 후 새로운 도전, 재취업과 자기개발의 균형. 은퇴 후 단순히 기존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준비와 현실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재취업의 어려움과 대비책,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보았듯 나이가 들면서 재취업 시장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나 자격증 취득 혹은 취미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합니다. 자기개발과 사회활동.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혹은 작은 창업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미리 계획해두면 은퇴 후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B씨는 60세에 은퇴한 후 재취업을 목표로 IT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면서 천천히 사회에 다시 발을 내딛었어요. 물론 초기에는 어렵고 좌절도 있었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B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6. 건강관리, 마음의 준비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돌봄.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재정, 사회활동, 자기개발 모두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준비도 소용없어집니다. 정기검진과 운동 50대, 60대가 되면 각종 만성질환이나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기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점검하고 꾸준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은퇴 후 급격한 생활 변화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하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휴식.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활기찬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CC는 은퇴 후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매일 가벼운 조깅과 요가를 실천하고 건강 식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취미 활동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현재 CC의 은퇴 후 삶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게 된 셈입니다. 결론. 준비된 은퇴, 스스로를 돌보는 삶의 방식.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쌓아온 경력이나 돈 혹은 사회적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은 스스로를 얼마나 준비하고 돌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적 준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정신적 준비.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해야만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선택할 길이 어느 쪽이든 단순히 낭만에만 기대지 말고 현실적인 준비와 자기 개발에 힘쓴다면 은퇴 후의 삶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 후의 다양한 가능성과 동시에 그에 따른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일의 나를 위해 조금씩 준비해 나가길 응원할게요. 40대 중반이 넘으면서 주위 대화의 결이 바뀌었습니다. 야, 연금으로는 안 되겠다. 나중에 일 못하면 뭐 먹고 살지? 파이어족 얘긴 많이 들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긴 해? 특히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던진 말이 잊히질 않습니다. 나는 그냥 배당금으로 은퇴하고 싶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 순간 저뿐 아니라 주변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에 은근히 끌렸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으로 은퇴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건 과연 가능한 목표일까요? 1. 은퇴 후 배당금 생활, 꿈이 아니라 전략. 우리는 흔히 노동에서 벗어난 삶, 즉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특히 파이어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일부 젊은 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장년층 역시 더는 직장에 목매지 않고 자산에서 현금이 나오는 구조, 그 중에서도 배당금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내가 은퇴 후 배당금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2. 목표는 월 생활비가 아니라 연 배당 수익률이다. 배당금 은퇴를 위한 첫 번째 계산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연 생활비, 연 배당 수익률, 필요한 자산 총액. 예를 들어 매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연 3,600만 원. 연 수익률 4% 기준으로 계산하면 3,600만 원 0.049억 원. 바로 이 9억 원이 배당금만으로 은퇴하려면 필요한 자산 규모입니다. 만약 수익률이 더 낮거나 생활비가 더 많다면 필요한 자산은 더 커지겠죠. 3. 그렇다면 현실성은 있을까? 물론 9억이라는 숫자가 당장 들으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건 목표점입니다.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시간과 복리로 접근하면 생각보다 현실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향으로 은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보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전략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례 1. 교사 출신 60대 부부, 배당 ETF로 생활 중.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았던 박 선생 부부는 퇴직금을 합쳐 약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집은 이미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퇴직 후 큰 지출이 없었고 국민연금은 월 180만 원 수준이었죠. 박 선생 부부는 이 퇴직금 중 4억 원을 배당 중심의 미국 ETF에 SCHD, VYM 등에 나눠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1,600만 원가량의 배당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은 2억은 현금성 자산과 예비 의료비로 확보해 놓았죠. 이 부분은 국민연금 배당금 조합으로 매달 약 310만 원 정도로 생활 중입니다. 특별한 소비는 줄이고 여행은 마일리지와 할인 이용. 경제적으로는 딱히 부족하지 않아요. 대신 마음이 여유로워요. 사례 2. IT 회사 퇴사 후 50대에 파이어족 선언한 남성. 송모 씨 55세는 40대 중반부터 파이어족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10년간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그중 대부분을 고배당주와 리츠 REITS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총 7억 원의 배당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었죠. 송 씨는 주로 미국 고배당주의 MO, T, QILD 등과 한국의 리츠 KT&G, ES 알켄달스퀘어 등의 분산 투자에 연 5% 이상의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즉, 연 3,50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이 생긴 셈이죠. 그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월 250만 원 정도면 충분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 내려가 소소한 텃밭과 유튜브 부업으로 여유로운 생활 중. 이 생활이 되려면 욕심을 줄이고 계획을 늘리는 게 먼저예요. 사례 3. 월세 살며 배당으로 버티는 70대 여성. 전업주부였던 김 여사 72세는 남편 사망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과거 남편이 사둔 국내 우량 배당 주삼성전자, POSCO, 하나금융 등을 그대로 보유한 덕분에 연간 약 1,200만 원의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월 약 160만 원으로 국민연금 80만 원, 배당금 100만 원가량 조합으로 큰 무리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집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일부 보증금을 활용해 생활형 부동산에도 소액 투자했습니다. 크게 쓰는 게 아니라 작게 오래 쓰는 방식으로 살아요. 배당금이란 건 작아도 매달 들어오는 안정감이 제일 커요. 4. 배당금 은퇴의 핵심 전략과 현실 인식. 모든 사람이 배당만으로 은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자산 3억 원 이상 확보되어 있다.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이상 예상된다. 부동산이 없어도 저렴한 주거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 월 20만 250만 원 이하의 생활이 가능하다.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욕심이 없다. 배당금 은퇴는 복권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배당률에 휘둘리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 꾸준한 분산 투자와 지출 관리의 조합이 필요하죠. 마무리하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배당금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노후에 뭐로 먹고 살 건데요? 배당금이 답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산해보고 준비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배당금으로 은퇴 가능할까? 지금 딱 필요한 금액 계산법. 1. 배당금 은퇴란 무엇인가? 배당금 은퇴는 흔히 말하는 FIREFINANCIAL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전략의 한 형태로 노동 없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도 배당금은 고정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특히 중장년층이나 은퇴 예정자들에게 연금 외 추가 현금 흐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명확한 수치와 계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 배당금 은퇴를 위한 기본 공식. 배당금 은퇴가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다음에 간단한 공식이 필요합니다. 연생활비, 예상 연 배당 수익률 필요한 자산 총액. 이 공식은 은퇴 후
생존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기본 도구이며 현실적인 수치를 넣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예시: 월 생활비 300만원, 연간 3,600만원. 예상 배당 수익률 4%. 필요 자산 3,600 0.049억 원. 여기서 핵심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필요 자산은 줄어든다는 점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전제로 하면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수익률 설정은 보수적으로. 현실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배당 수익률은 국내 주식형 고배당 ETF 연 34%, 미국 고배당 ETF 리츠 연 45%, 개별 고배당주 조건에 따라 56% 가능하지만 변동성 존재해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연 34% 수준을 기준으로 자산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상을 추구할 경우 리스크 관리나 포트폴리오 재조정 전략이 필수입니다. 4. 생활비와 배당금의 조합 전략. 대부분의 은퇴자는 국민연금 또는 일정 수준의 부동산 현금 흐름이 존재합니다. 배당금만으로 생활비 전체를 충당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로는 혼합형 은퇴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항목 금액월 기준 국민연금 100만원, 배당금 200만원, 총 생활비 충당 300만원. 이 경우 연 2,400만원의 배당금이 필요하므로 연 4% 수익률 기준으로 약 6억 원의 투자 자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5. 은퇴 이후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배당금 은퇴를 위해선 단순히 배당률이 높은 주식만을 찾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지역 분산 국내외 자산 혼합. 2. 산업 분산 금융, 통신, 에너지, 부동산 등. 3. 상품 분산 고배당 ETF, 리츠, 개별 배당주 혼합. 4. 리스크 관리 주가, 하락 대비 현금 비중 일정 유지. 또한 배당 커버리지 비율, 디비덴드 페이아우트 레이시오, 배당 성장률, 디비덴드 그로스 등의 지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배당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6. 실제 사례를 통해 본 구조. 사례 1. 고정직 퇴직자 배당 ETF 운용. 자산 6억 원. 구성 미국 ETF VYM, SCHD 국내 배당주. 배당금 연 약 2,400만원. 국민연금 병행으로 생활비 월 300만원 충당. 사례 1인 가구, 고배당 개별주 집중 투자. 자산 4억 원. 구성 KT&G, POSCO, QILD 등. 연 수익률 약 6%. 생활비 월 200만원 이하로 절제형 은퇴생활. 사례 3. 리츠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노후소득 보완. 자산 3억 원. 구성 ES 알켄 달스케어, 맵스 리츠, 해외 리츠. 생활비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보조, 나머지는 소형 상가, 월세와 연금. 7. 유의해야 할 점. 배당금은 확정 수입이 아닌 경기 침체,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삭감될 수 있음. 세금 고려 필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연 2천만원 이상, 수령 시 건강보험료 증액 가능성. 자산의 일부는 비상자금으로 유지 배당 중단주가 하락 시 대비. 소비관리 병행 배당 소득이 있어도 소비가 늘면 실패 가능. 8. 결론 숫자 없는 희망보다 숫자 있는 전략이 먼저. 배당금 은퇴는 단순히 주식으로 돈 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치 목표 설정, 보수적인 수익률 가정,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 구성.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됩니다. 단순히 몇 억이 필요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개인의 연금 예상액, 지출 구조, 투자 성향에 맞춰 시뮬레이션하고 본인만의 배당 자산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것부터가 출발점입니다.